그냥 다 몰라? 자, 소윤아 이거 맞춰봐. 1, 3, 5, 7. 자, 이 다음에 뭐 나올까요? 오, 천재인데? 수열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았어? 감이 좋아. 여자의 감이. 그 다음에 예진아 이 다음에 뭘까요? 규칙이 보이나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식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규칙을 가진 수들을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등호죠. 등호. 계속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2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열을 줄여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계속 똑같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동차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라 그래서 차이를 보통 T라고 적어요. T. 자, 그러면 요 새끼는 처음 나온 항이죠. 첫 번째 나온 항은 뭐라고 적냐면, 자, 이 수열은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냐면 항이 자, AN이라고 적고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몇 번째 나왔는지를 여기에 적어주는 겁니다. 몇 번째 나왔는지를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요 새끼는 A1이라고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나온 요 새끼는 A2라고 쓸 수 있겠고, 세 번째 나온 요 새끼는 A3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느닷없이 서우야 A 100번째 항을 구해라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수열의 A 100번째를 A 100을 구해라. 그러려면 얼마일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현서가 똘똘하니까 현서가? 답은? 재고나 보여줘. 답은? 가연아 답은? 199. 자, 머리빨 타지 않게 우리는 등차 수열에 이 일반항이 2n-1임을 찾고서 여기에 100을 집어넣는다면 199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항들을 쉽게 찾으려면 야 fx가 2x-1이라고 하면 f10이든 f100이든 f500이든 전부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오케이? 함수의 식을 알면 함수 값을 알 수 있듯이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그 항들을 쉽게 구할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울 건데 너네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무조건 꼭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해하시고 그 결과값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봐. n값이 정해지면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수열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수열은 함수다. 참거지. 수열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x 하나에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면 그걸 함수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n값이 a1이 결정되면 a1은 1이고 3이면 5고 4면 7이고 100이면 199고 이렇게 정해지죠.
그럼 n값이 정해짐에 따라 이 값도 정해지기 때문에 얘 또한 함수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내신 준필러 이상 문제나 이 기본을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가면 수열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수열은 함수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정역이 1, 2, 3, 4, 5, 6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역이 자연수만 집어넣었을 때 값만 갖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일반화를 시킬 건데 귀납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일단 너네가 쉬워할 만한 귀납적으로 추론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해보면 4개 정도는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은 보통 1을 생략하고 A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A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한기라 A에서 무엇을 더해줘야 두 번째 항이 됩니까? 공차 D를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또 무엇을 더해줘야 됩니까? 2D, D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추론합시다, 현수야. A n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가 될까요? ND? N 플러스 N 플러스 1D 2면 1, 3이면 2, 4면 3, n이면? N-1D 오케이,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A 더하기 n-1D. 자, 등차수열 첫 번째 A에는 A 더하기 n-1D가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방식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A2에서 A2는 A1에서 D를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A3는 A2에서 D를 더하면 A3가 되겠죠. 그럼 A4는 A3에서 D를 더해서 A4가 될 거고 같은 원리로 AN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항에서 D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쪼쪽을 넘길게요. A2 빼기 A1은 그럼 뭐가 되냐면 공차가 될 거고요. A3 빼기 A2도 공차가 될 거고요. A4 빼기 A3도 공차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AN 빼기 AN-1도 공차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나는 AN을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식들을 다 뭐 해버리면 사라집니까? 더하면. 자, 요 방식을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은 없는데 자, 이 방식을 축차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들,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 풀이에 많이 사용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지금 AN을 유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 1, 2, 3, 4 이게 수열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찾았더니 n번째 항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규칙을 보고 추론한 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증명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공차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웃하는 새끼들의 차이를 D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싹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까지 없어지겠죠? 그럼 AN-A1은 뭐가 됩니까? 자, 서우야 몇 개입니까 이거? D가 몇 개일까요? 2부터 n까지 혹은 1부터 n-1까지 몇 개게? 개수 세는 방법. 수열에서 진짜 중요한데 개수 세는 방법. 2에서부터 자 2부터 10까지가 서우야 몇 개야? 이거 빨리 세는 방법 알아요? 9개. 이유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9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개수 쓸 때는. 그러면 다시 2부터 n까지는 몇 개야? n에서 2를 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시면 됩니다. n-1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돼? 그럼 다시 서윤이가 n부터 2n까지 몇 개일까요? n 안 들렸어. 뒤에 뭐라고? 마이너스 1?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뭐 해달라고? 1을 더해달라고. n 플러스 1개. 이거 개수 세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수열에서 야 너네 10부터 85까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이거 다 셀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 세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75 거기에 1을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몇 개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n까지 2n개까지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이것도 똑같이 n 이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더하기 1만 해주시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 1에서 n-1까지는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셔도 n-1개고 아니면 2부터 n까지는 n에서 2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가지고 n-1개다. 요걸로 보셔도 되고 요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d가 몇 번 더해졌다? n-1번 더해졌을 거다. 따라서 an은 a1 더하기 n-1 d다.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근데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선생님이 아까 수열은 함수라고 했잖아요. 뭐에 관한 함수입니까? 변수가 무엇인 함수예요? 변수가 n인 함수입니다. 야 그러면 너네가 함수를 쓸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써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야 어떤 미친놈이 1차 함수 쓰는데 이렇게 씁니까? 그럼 어떻게 쓰죠? x가 변수면 보통 x에 대한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죠. 그럼 이걸 3x-1이라고 써놓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열에서도 어느 문제에서도 2 더하기 n-1 곱하기 3이라는 수열이 있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면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걸 그냥 찾을 수 있겠죠? a 더하기 n-1 d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지우야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거.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게 이렇게 주어지면 쉽잖아. 이것만 외우면.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주고 다 어떻게 줄 거라고요? 3n-1이라고 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너네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이거는 n에 관한 몇 차 함수입니까?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1차식. 자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래서 an이 1차식으로 나오면 너네는 머릿속에 등차 수열이구나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야 an이 3n 더하기 5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보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차가 뭡니까? d는 여기서 공차 뭡니까? 3인 거 보이십니까? 이유는 얘로 정리해볼까요? dn 더하기 a-d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차예요. 30 커져요.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6이잖아요. 3 넣으면 9고 30 커져요. 그래서 d가 n의 개수임을 이해하세요. d는 n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a3이 10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5래.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항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니까
요렇게 되고 공차가 5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돼서 A에는 0 더하기 n-1 5라 A에는 5n-5입니다. 이렇게 풀면 진짜 멍청하게 푸는 거예요. 요 풀이가 답지의 모든 풀이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지의 모든 풀이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걸 이해하셨으면 자, 요 새끼 공차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A에는 무슨 n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5n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5n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준 게 뭡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윤아 뒤에 뭐가 붙으면 되겠어? 상수항은? 3을 넣었을 때 그렇지 10이 돼야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당연히 이거인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A에는 A 더하기 n-1D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 더하기 n-1D인 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10번 장이라 그러면 A 더하기 9D고 3번 장이라고 하면 A 더하기 2D고 뭐 15번 장이라고 하면 A 더하기 14D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근데 막상 실제로 너네가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n의 개수이기 때문에 시작을 공차 n으로 시작해 주시면 그럼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0이래? 그럼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고 10번째 항이 45라고 하면 10 집어넣으면 45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고 요 상수항은 항 하나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빠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아셔야 뭐가 중요해지냐면 시그마에서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문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전체 문제의 10% 20%밖에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빨리빨리 구하고 넘어가고 다른 걸 계산해야 되는데 야 연호도 나가. 졸리면 나가. 그래서 내가 에어컨 펴준다니까. 좀 뜨뜻한 것 같아서. 그치? 어디 얼어 죽어봅시다. 어디 갔어 에어컨? 어? 자, 이게 다 연우 때문이다. 빨리 써서 들어. 자, 그래서 적어도 자, 쌤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4, 7, 10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래. 현수야 고 여대 빨리 가. 뭐? 이거 시간이 모르는 거 거 너는 이거 갖고 자이에다가 자이 그 책 보고 맞은 틀린지 확인하고 이름을 알고 괜찮아. 네, 저 아무 줄 모르겠어요. 내일 알려줄게. 빨리 가. 내일이야? 내일 와요? 내일 AP 수업 하잖아. 빨리 가. 이거 왜 지금 내일 왔습니다. 내일 일찍 와. 일찍 와서 늦게까지 하다가.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너네가 바로 그냥 3초 컷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얘 현서야 몇 엔? 준영 나가. 몇 엔? 공차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몇 엔? 3엔. 무슨만 펴주세요. 3n이라고 써. 그럼 첫 장이 얼마야? 그러면 A1이 얼마라는 소리? 4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냥 끝내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장난 많이 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알려줄게. 야, A10이 20이라고 그러고 A20이 5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A 더하기 9D가 20이고요. A 더하기 19D가 50입니다. 이러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빼면 결국에 뭐가 남습니까? 10D가 남겠죠? 야, 항들끼리 빼면 A는 무조건 사라지고 공차만 남겠다는 생각 들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너네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앞으로 항이 주어지면 야, 어차피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차와 뭘로 시작하는지만 알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등차수열에서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빼면 뭐가 남냐면 항 넘버의 차이만큼의 공차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0D가 3이구나, 아니 30이구나를 바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D가 3이구나 라고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돼? 항 두 개가 나오면 등차수열에서 항이 두 개가 나오면 빼면 얘네가 10 차이 나니까 10D가 남아. 그럼 D를 바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고 빼면 공차만 남는다는 걸 이용해서 공차를 빨리 찾아. 그러면 이제 한길이가 마무리. A에는 뭐겠어? 몇 N? 3N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항을 바로 찾아주시면 된다고. 지원할 수 있겠어? 이해돼? 요렇게야.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자, 그래서 저기 170번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에 1번, 1-1번. 자,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의 n번장을 구해라. 이건 등차수열이 아니고 그냥 수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n번장 어떻게 생겼을까요? 추론해보라는 거예요. 보이시는 사람? 그렇지. 분모가 야 n번장도 계속 분자는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분모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가니까 n번장은 n제곱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규칙성을 판단하라는 거야. 이거는 따로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이런 수열이라고 배우지 않고 그냥 숫자만 나열해놓고 규칙성 한번 찾아봐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1, -1, 1, -1 이렇게 나오면 이거 n번장은 뭘까요? 얘도 둘 중에 하나겠죠. 1 아니면 -1. 그러면 아까 미적분한 것처럼 A에는 경우함수로 써주면 돼요. 1 아니면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대신 언제 1입니까? 홀수 번째일 때 1입니다. 언제 -1이에요? n이 짝수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주면 이것도 함수니까 똑같이 경우함수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합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에 n 플러스 1 쓴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등비수열이라고 봐가지고. 근데 이게 좀 더 편한, 이게 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과연아,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3이면 A에는 뭡니까? 물론 A에는 2-1번. 첫째 항은 11, 공차는 -3이래. 한 방에 오케이. 그리고 저거 암산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고등수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막 무조건 써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계산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손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암산은 그냥 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1을 넣었을 때 11이 나오려면 여기에 1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머리는 쓸수록 좋아지니까. 자, 두 번째 159 13 서윤이가 몇 n? A에는 4n 얼마 뒤에? -3 이러고 문제를 바로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고 1 플러스 n-1 공차 4 정리하면 이렇게 얘는 11 플러스 n-1 곱하기 -3 공식에 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일반항을,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한 방에 뭐 2, 30 코스로 바로 보자마자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뒤로 갔을 때 수열이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저기 수열은 이때까지 뭐 공수원을 잘했든 못했든 공수투를 잘했든 못했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따로 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수열 킬러 문제는 애들이 공부 좀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했던 애들도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자, 첫째 항 공차 구하고 15번째 항 구하고 음수되는 항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공차는 어떻게 구하는 게 베스트다? 빼자. 빼면 몇 D?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 D? 6D. 이해하셨습니까? 한두 개가 나오면 지호야 어떻게 하자고? 빼면 항의 차이만큼의 공차가 남는다고. 이유는 A 더하기 4D, A 더하기 10D니까 A 더하기 10D에서 A 더하기 4D를 빼면 6D가 남을 거라고. 그걸 줄여서 이렇게 둘이 빼면 항 차이만큼의 D가 남을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인가요? 아, 48인가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8 맞나요? 그럼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일반항문도 찾고 갑시다. A에는 서우가 몇 N? 8N. 뒤에 상수항 뭐? 정답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고.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예진 이해돼 이거? 5를 넣으면 105가 나와야 돼요. 혹은 11을 넣으면 140, 157이 나와야 돼요. 근데 5가 좀 더 쉽잖아요. 5를 넣으면 10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5번째 항, 15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15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답은 25.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요 새끼가 음수 되려면 n이 뭐여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아니 뭐 넣어도 돼요. 야, 수열의 본질은 대입, 나열, 추론, 노가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0 집어넣으면 음수 되죠. 19도 되죠. 18 됩니까? 144니까 안 되죠. 그럼 19죠, 19. 뭐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당연히 이제 그런 류의 셈이 조금 느리시면 그냥 넘겨서 145가 8n보다 작아야 하므로 8로 나눠주시면 8일은 8, 8, 8에 64, 18점 얼마가 되니까 n은 19부터 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네요. 선생님이 지금 넘버링한 새끼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한 단원에 외워야 될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그 다음에 항이 두 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세 개의 항이 주어졌을 때 써먹는 방법인데, 이게 가운데 항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은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가 나와 있을 때 가운데 항을 좀 쉽게 구하려면 이런 걸 쓰면 좋다 인 거야. 자, 세 항이 이렇게 ABC가 등차래. 이렇게. 그러면 얘는 D로만 써볼게요. A 더하기 D고 얘는 A 더하기 2D죠? 야, 그럼 이 새끼 가운데는 얘네들의 평균이 됩니다. 등차수열에서 중항은 항상 평균이 돼요. 평균. 이해됩니까? 이렇게 돌도해서 반나누면 이해되는 거 맞죠? 항상 그렇다고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을 때 ABC가 이렇게 나오면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B는 얘네들의 중간입니다. 평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걸 이걸 등차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중항. 근데 뭐 어렵다거나 빡세다거나 이런 내용은 잘 없고요. 그래서 1땡7 가운데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뭐 일반항 찾아서 구해도 되는데 가운데가 4구나 정도는 바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7A13 등차수열이래요.
소윤아 A 얼마? 7, A 13, A 얼마? A 뭐? 자, 눈만 뜨고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죽겠어? 아까 얘네 둘을 더해서 뭐 하면 가운데가 나온다? 등차 수열이 ABC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얘 얼마냐고? 1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A6B도 그래서 A가 10이야? 그럼 A6B 16B도 등차 수열이다. 그럼 너 다시 더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봐. B는 뭐? 2. 그럼 마지막 ABC도 등차 수열 이룬다. 10, 2, C 이 세 개도 등차 수열 이룬다. 이거 얼마? 그 서윤이는 이거 문제 많이 풀면서 그것만 조금 더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연산 속도를 좀 늘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고등학교 가서 좀 좋아질 것 같아. 빨리.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냐면, 혹은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식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면, 이건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오고 다 내용도 내주는데 이거 외우지 말까? 외울 걸 좀 줄여드릴게요. 야, 센스 있게 요런 내용인데요. 야, 요렇게 세 개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요렇게 풀어도 돼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요렇게 풀어도 괜찮거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쉬워.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건데 생각보다 시험에도 뭐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오고 내신에도 별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지금 막 무조건 외워 이런 느낌은 아니고 대신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좀 외워주셔야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세우면 좀 더 편하고요. 문제 풀 때 내수라고 하면 이렇게 세우면 좀 더 편해요. 공차가 2D라고 잡고서 이렇게 세우면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세우면 식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의 합이 21이라고 했으니까 3개 더하면 21이라니까 얘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세수의 곱이 28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40이겠죠? 그래서 7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4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확실히 D나 A를 구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하다. 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뜻. 그래서 그래, 얘는 외우지 마시고. 자, 이제 등차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야, 이거 가우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1부터 100까지 합은 너네가 잘하니까 1부터 100일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게요? 근데 너네 1부터 100까지 5050인 거 외우는 새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1부터 50일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머리에서 나온 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1부터 50일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면 쉽게 해요? 1이랑 51이랑 뭐 그럼 52가 되겠죠? 이렇게 묶으면 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또 2랑 50은 그게 계속 나와. 계속 나오면 몇 개 나옵니까? 52가? 25개. 25개 나옵니까? 그러거든. 그럼 그 중앙에 남는 수 하나 더하면 남는 수가 뭡니까? 26. 26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중학생들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더 똑똑하게 했냐면, 잘 보세요. 저기 담임쌤이 이제 막 덧셈 알려주고, 덧셈만 알려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 할 일이 많잖아. 원래 초딩교사들이 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려고 애들한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더해봐. 예를 들어서 1부터 50일까지 다 더해봐.
하면 이제 애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일을 하려고 이렇게 던져주고 일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한 20초 30초 지나서 가우스라는 새끼가 막 개 떠들고 있어서 야 빨리 더 하라고 했지 하고 짜증을 확 내니까 다 더 했는데요? 이러지날 그런 애들 있잖아. 약간 천재 같은 새끼들의 그 띠꺼우 더 했는데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얼마냐? 26, 21 곱하기 51, 30, 306, 1326. 1326인데 1326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잘 보세요. 얘를 다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거꾸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거꾸로 쓰게 되면 다 50이 아닙니까? 52를 몇 번 더하게 되는 겁니까? 51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한 건 원래 구하고 싶은 거에 2배를 구한 거잖아요. 2번 더한 걸 구한 거니까 나중에 반절로 이 새끼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덧셈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까지의 과정도 그러니까 이걸 52를 51번 더한다는 게 곱셈이잖아. 52를 51번 52 이게 곱셈인 거고 그게 반만 더하면 되겠네요 하는 게 나누기 2인 거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한 거야. 이러면 짝수 홀수 상관없이 예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등차수의 합공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고 요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해요. 봐.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고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고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인 걸 너네가 이제 알았잖아? 이걸 전부 다 더한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합은 썸이라고 해가지고 S로 적습니다. S 썸 현수가 타고 싶은 거 말고 썸 이렇게 S로 적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S자의 소문자가 이렇게 생겼고 S자의 대문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시그마.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합의 기호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합의 기호예요. 합의 기호. 그 다음에 너네 집합에서도 혹시 봤나요? SX라고 얘기하면 보통 X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을 S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S라는 경우는 대부분 다 합의 기호를 나타낼 때 하고 나중에 미적분 가면 저기 우리 적분 배운다고 했잖아. 적분이 오지게 나눠서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무수히 많은 숫자를 더한다를 이렇게 써요. 인테그럴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S자예요. 합은 전부 다 S에서 근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n항까지의 합을 보통 SN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이 새끼를 역으로 쓰게 된다면 등차수열을 거꾸로 이렇게 써서 더하게 된다면 그 합이 A 더하기 EA 더하기 n-1D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다고. A 더하기 n-2D 아니죠? 이게 마지막 방이죠. 여기가 A. 그래서 요렇게 더해도 2A 더하기 n-1D 요렇게 더해도 2A 더하기 n-1D 요렇게 더해도 2A 더하기 n-1D 그래서 합은 결론 2A 더하기 n-1D가 n번 나와요. 한 개수만큼 나오고요. 그걸 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하셨으면 야, A3이랑 A9랑 더하면 10이래. S 11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S 11. 이거 얼마게?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등차. 우리 가연이 했다니까. 가연아, A3 더하기 A9가 10일 때 S 11은 얼마일까? 혹시 알겠는 사람? 맞춤 아이스크림. (13개요) 10 9
8 7 6 5 4 3 2 1 답이 답은 55. 자, 방금 전에 이거 얘기했잖아. A1이랑 A11이랑 더한 게 뭐랑 똑같다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2, 10이랑 더한 거랑 똑같고 3, 9랑 더한 거랑 똑같다고. 이해돼? 그래서 항초 말의 합이 이게 10이라고 줬다고. 그럼 한개수가 11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답은 55. 요런 문제가 내신에 나와요. 요런 문제가 내신에 나오고 생각보다 애들 진짜 많이 틀려요. 이게 애들이 그냥 수열하며 외우는 게 요거 외우고요. 그냥 요거 일반항 외우고요. 학공식 요것만 이렇게 외우고 그냥 등차 수열은 이런 거다라고만 하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아까 선생님이 축차대입법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항초말은 항상 일정해. 이거랑 이거 더한 건 결국 이거랑 이거 더한 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게 한 넘버의 합이 일정하면 봐봐 S11 구하라고 하면 1항이랑 11항을 구하고 싶잖아. 1항이랑 11항 구해서 더하고 싶지. 그러면 1이랑 11이랑 더하면 12지 12. 그러니까 3구 더한 것도 똑같다고. 문제를 이렇게도 바꾼다? 이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5, 6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5, 6, 5, 7. 자, 5, 7 더해서 10일 때 S11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것도 2분의 11하고 10.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요게 애들이 요거를 처음한 마지막 A 더하기 M-1t 항초 말이라고 보통 많이 외우는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을 더한 값이 2분의 n번 나와요. 이렇게만 많이 외우거든. 근데 첫 번째랑 n번째랑 더한 건 두 번째랑 n-1번째랑 더한 것과 똑같고 세 번째랑 n-2번째 더한 게 똑같기 때문에 항 넘버의 합이 n 플러스 1인 모든 새끼 항 넘버의 합이 n 플러스 1인 이게 n이면 n 플러스 1인 모든 두 수의 합은 항초말과 똑같다고. 항초말 여기 2a 더하기 n-1t와 똑같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잘 써드릴 테니까 외워주세요. 2분의 항의 개수하고 첫째 항과 n번째 항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게 누구를 외웠다면 요 새끼를 외웠다면 an이 a 더하기 n-1t임을 외우셨으면 이게 2a 더하기 n-1 D 요렇게랑 똑같다는 생각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요거 문제집에 이걸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A 플러스 L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데가 많은데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마지막 항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n번째 항 꼭 A, N이라고 생각해 주시라고. 마지막 항번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의 마지막 항이 바로 합의 마지막 항이니까 AN이 될 거라고. SN이면 AN이 될 거라고. 이렇게. S10이면 A10이 될 거고. 이해돼? 그래서 아까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면 좀 더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 2분의 S11 구하라고 했으니까 11 A1 플러스 A11 요거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답은 55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이거일 필요 없이 2, 10, 3, 9, 4, 8 이렇게 나와도 다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등차 합은 수능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수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2개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수열 전체에서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수열 전체에서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등차 합이고 두 번째 귀납적정이라고 해가지고 노가다 뛰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수능 킬러로 무조건 나오거든. 그 둘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봐봐. 이 합은 자
이거 AN이 이렇게 생겨요.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SN은 1, 두 번째까지 나오면 4, 세 번째까지 나오면 9, 네 번째까지 나오면 16. 이렇게 가겠죠? 자, 합 SN도 수열이다 라고 하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SN도 수열이다. 합도 수열이다. 아까 수열의 정의가 뭐였죠?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나열하면 그게 다 수열이죠. 그럼 SN도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있죠? 제곱수죠 저거. 이해돼? 합도 수열입니다. 합도 수열이에요.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급수라고 해서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을 따질 거예요. 미적분 2에 가면. 그래서 머릿속에 합은 단순히 그냥 AN이라는 새끼의 항들을 더해놓은 것만 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SN이라는 새끼는 그 자체로도 규칙을 갖는 수열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 자체도 규칙을 갖는 수열. 그렇기 때문에 SN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어줄 건데 문제에서 저거 정리할게요. 2분의 d n제곱 저식 그냥 펼친 거야. 요식 지금 펼치는 거야. 자,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d 마이너스 d니까 n 2차식은 2분의 n제곱 d만 남겠지? 그래서 2분의 dn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1차식은 2a 마이너스 d랑 n이랑 곱한 게 됩니다. 뒤에 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펼쳐서 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게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지금. 자, 이 식의 특징 볼게요. 이 식의 특징. 첫 번째, n제곱의 개수 2차, 야, 몇 차식입니까, 이거?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럼 합이 2차식으로 나오면, 아, 이 새끼 등차수열이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합이 2차식으로 나오면, 아, 이 새끼 등차수열 합이네. AN이 등차였겠구만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AN이 등차였겠구만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당연히 공차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죠. n제곱의 개수가 무엇이 됩니까? 공차의 반이 됩니다.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돼요. 요렇게.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2차식인데 2차항 있고 1차항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요. 이게 등차합의 특징입니다. 상수항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쌤이 근데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봐봐요. 내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1번 요 정도로 수학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3이에요. 공차가 7이고요. 한개수가 15개일 때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한개수. 그럼 첫 번째 항 몇 개? 2개 더하기 n-1 공차 7. 요것만 집에 가서 채점해보고 요 공수 요것만 집에 가서 채점해보고 놓치고 이거는 내가 채점해서 야, 최근에는 올백 맞았다던데. 네? 너는? 저요? 저 비밀입니다. 영채는 올백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이겼어? 네? 네가 이겼어 졌어? 졌어요. 아, 알았어. 그래서 자, 뭘 외운 거예요? 2분의 한개수 2a 더하기 n-1t. 자, 요걸 외운 겁니다. 요렇게. 근데 당연히 15번째 항을 찾아서 구하셔도 돼요.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3에서 14개의 공차를 더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합 공식이 이렇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등차수의 합공식이 2분의 한개수 하고 처음은 A, 끝은 A 더하기 n-1t 따라서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n-1t 이렇게 합공식 이거 꼭 외워주시고 그렇다면 요 새끼의 특징은 2차식이고요 상수함 없고요 공차 빨리 구하고 싶으면 제곱의 개수를 확인해 주시고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그게 공차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분의 한개수 몇 개인지 안 알려줬네요. 첫 장이 4고요 공차가 3이에요. 그 다음에 n번 장이 76이래요. 그럼 몇 개인지를 찾아봅시다. 자, AN, 가윤아, AN은 그럼 76 되려면 몇 번째입니까? N은 25번째겠네요. 이렇게 2분의 한개수 처음 끝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끝항을 알려주면 항 넘버를 몇 개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너네가 일반항을 찾아서 몇 개인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열아 이해돼? 괜찮아? 수열? 근데 수열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수열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은데 7분의 7, 3분의 19 수열이 대수의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이라서 공수원에서 경우의 수 싫다고 얘들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대수에서는 수열 싫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삼각함수는 중3 때 많이 해가지고 좀 괜찮아하고 이제 로그랑 수열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수열 중에서 시그마 쪽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한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시그마 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자 갈게요. 이거 몇 개 더하는지만 확인합시다. 2분의 처음 7이고 마지막 1인 거 줬죠 문제에서. 그럼 몇 개지만 보면 되죠. 몇 개지를 보려면 당연히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자 공차 얼마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n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호야 첫째 항이 7이래 3분의 얼마여야 됩니까? 1을 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된대. 정답 이게 끝이에요. 그게 1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3분의 3이 되려면 여기가 20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 10 집어넣으면 되겠다. 참고학습 기침 하나봐. 그래서 10개 이렇게 10개인 거. 그래서 2분의 10 하고 1 더하기 7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들 이거 2개 하고 쉬었다 갑시다. 3개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7번 보시면 첫 번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뭐의 배수 찾으라는 거예요? 6의 배수 찾으라는 거죠. 12부터 96까지 찾으라는 거죠. 얘를 합치래요. 2분의 12, 96 몇 개지만 찾으면 되겠다. 이거 6 곱하기 얼마죠? 2예요. 이거 6 곱하기 얼마죠? 16이에요. 개수 찾기 2부터 16까지 몇 개죠? 15개 15개 돼? 야 우리 선생님 근데 왜 오늘 다크 쓰고 생겼냐? 어? 어제 시험이 언제 끝났죠? 수요일에 끝났죠? 근데 왜? 뭐하고 어떻게 들어갔길래 어? 바빴어?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고 충격을 받아서 왜일까요? 많이 자. 잠자 집에서 자. 놀지 말고 자. 이런 줄 보이는데 그 상태가? 자, 2 또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구하래요. 두 자리 단수 중에서. 그러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이렇게 더한 다음에 뭐 빼주면 되죠?
겹치는 게 뭐예요? 6의 배수. 방금 전에 구한 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0, 98 2 곱하기 5에서부터 2 곱하기 49까지죠. 49에서 5를 빼고 1을 더해주면 45개의 숫자가 나오네요. 3 곱하기 4부터 3 곱하기 33까지죠. 33에서 4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30개가 나오겠네요. 이번에 30개, 처음 끝 12 더하기 99. 이렇게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서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 있대요. 지효야 일반항 구해보래요. 불러. 정답 마이너스 3n 플러스 47 1을 넣으면 47 하면 50이 되는구나. 53 이렇게. 자, 두 번째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언제 음수되는지 서윤아 물어봤어요. 몇 번째에서 음수가 돼요? 마음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그때 최대값을 구해요. 자, 등차 확보할게요. 2분의 한개수 2a 더하기 n-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저기 답지처럼 안 풀 건데 답지 풀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답지 풀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수열이 50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17번째 2가 되고 18번째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그걸 1번과 2번을 통해서 구해봐라.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크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제일 커요? 17번째 항까지 더해야 제일 큰 거 보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플러스만 다 더하면 제일 크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추론해서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17까지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S17은 2분의 17하고 50 더하기 2. 자, 요렇게.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풀었으니까 이게 괜찮은데 이게 처음부터 요런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바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풀이가 너네들이 좀 더 좋을 거냐면 자, 수열은 함수라고 했고 SN도 수열이라고 했어요. 요거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X절편 뭡니까? 0이랑 3분의 103이 X절편이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돼? 그럼 어디서 제일 커지겠습니까? 이 새끼 중간 6분의 103에서 제일 커지겠죠? 근데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죠. 자연수. 6분의 103에서 함수값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갔죠. 그럼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뭔지 찾아봅시다. 6분의 6, 7에 42. 17이 6분의 100이고 18이 6분의 108이죠. 그럼 17이 가까워요? 18이 가까워요? 17이 가깝죠. 여기 17이 더 가깝고 18이 더 멉니다. 그럼 어디서의 함수값이 제일 커져요? 17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n이 17, 여기다가 17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이참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문제들, 수능에 많이 나온 문제들. 근데 우리 동네는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베이스로 내신을 내요. 아닌 학교가 문정고 정도? 요새 잘 안 되는. 문정고는 부교재에서 그냥 거의 다 학교 그 교사용 자료에서 많이 내고, 가밀고도, 근데 가밀고도 모의고사 프린트를 주거든.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학교에서 부교재로 모의고사 프린트를 주거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부교재로 써요.
그래서 모의고사 베이스로 내신을 내는데 거의 똑같이 내는 학교들도 있고 좀 이것저것 섞어서 내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수능 문제들에서 나오는 경향들이 내신을 잘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돼서 그래서 이 동네에선 거의 내신 1등급 나오면 모의고사도 1등급 나오거든요. 다 애들 같이 가요.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따로 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합에 대한 최대값을 좀 쉽게 풀려면 일반항을 구해서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찾고 그럼 양수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이렇게 둘 주면 합공식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는 그냥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고 자연수가 혹시 아니면 제일 가까운 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이게 과정이 훨씬 줄어들어서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쌤이 수열은 함수고 합 또한 수열이고 따라서 합 또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위에 있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위에 있다는 걸 아시면 문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에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4차 함수랑 4차 함수 F1이랑 F2랑 F3, F4 요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등차 수열 수능 문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 2, 3, 4가 등차 수열이면 어디 위에 있죠? 직선 위에 있어서 4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1, 2, 3, 4에서 만났다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걸 등차 수열로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요렇게 얘네들이 지금 1, 2, 3, 4가 다 등차 수열 위에 있으면 어떤 직선 위에 여기 1,F1, 2,F1, 3,F1, 4,F1 요 뜻이라고. 그래서 4차 함수가 4차 함수의 4점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이 4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여기서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fx, gx 자 교점 주면 식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fx-gx가 a, x-1, x-2, x-3, x-4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어요. 요렇게 스타트하는 문제였어요. 요렇게 교점의 x좌표를 알려주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압니까? 우리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식 요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이 단순히 그냥 등차 수열로 읽으면 이 문제는 아예 컷당하고 등차 수열이 1차 함수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 그래서 수열이 함수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쉬었다가 이어서 분계수열 할게.